태양에서 나온 전기 입자가 공기 중에 부딪히게 되면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는데요. 이 빛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네, 오로라는 어두운 밤하늘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 사진가들도 카메라에 담기 무척 힘들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오로라를 촬영한 분이 있습니다. 천체 사진 전문가이신 권호철 작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로라 촬영에 성공하셨는데요. 처음에 제의를 받으셨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이거 컴팩트 카메라로 찍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크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MP3나 아니면은 PMP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계속 들어가서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컴팩트 카메라가 이제 디지털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이제 잡아먹히는 네. 그 운명이 된 거죠, 이제 드디어. 네. 예. 이 극지방에서 오로라를 촬영하려면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만큼 카메라가 느끼는 체감 온도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스마트폰으로 오로라를 촬영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 현지에서 촬영할 때 온도가 영하 40도 가까이 떨어졌어요. 네. 영하 40도 가까이 되는 온도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액정이 얼어서 좀 반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은 액정을 눌러가지고 액정을 보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액정이 어는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단지 좀 문제라면 영하 40도에서 계속 사람이 눌러서 찍어야 되니까 네. 눈썹에 고드름 생기고 이제 코가 얼어가지고 시커멓게 죽고 막 이런 사람이 문제였지 네.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이죠. 네. 스마트폰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건 추위였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로라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뭐 관찰은 물론 촬영이 무척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촬영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실 오로라는 24시간 365일 지구 상공에 항상 있는 현상입니다. 네. 단지 이게 낮이 되거나 아니면 구름이 끼거나 하면 못 보는 거죠. 그렇지만 광고에 쓰일 정도로 그런 화려한 오로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정말 좋은 오로라를 기다려서 그걸 선별해서 찍어야 되니까 정말 좋은 오로라가 떴다? 그러면 이제 장비 들고 막 뛰어야 되는 거죠. 밤새 이렇게 저쪽 떴어 그러면 뛰고 저쪽 그러면 저쪽으로 뛰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죠.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작가님이 촬영하신 오로라 영상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볼 텐데요. 자, 네, 지금 나왔네요. 자, 이건 어떻게 촬영을 하신 거죠? 저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예요. 네. 스마트폰으로 저 일몰 해가 떨어지는 것부터 지금 쭉 촬영이 됐는데 네. 이게 타임랩스라는 기법이에요. 사진을 계속 삼각대에다가 스마트폰을 딱 고정시켜 가지고 네. 계속 촬영을 합니다. 사진을 네. 계속 찍으면 연속된 사진들 갖다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 수 있죠. 네. 예, 그런 영상을 타임랩스라고 하는데 네. 저게 바로 그렇게 타임랩스 기법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오로라죠. 네. 스마트폰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잘 아름답네요. 예. 와, 다음 이어서 다른 사진도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진 나오기 전에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거죠?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약 한 8초 정도 노출로 계속 촬영을 했어요. 8초요? 그러니까 10초에 한 번씩 계속 사람이 눌러줬던 거죠. 액정을 계속. 네, 정말 힘드셨겠네요. 예, 자, 일단 지금 영상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오로라가 좀 나타나는 형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봤을 때 그 감동은 어느 정도셨나요? 이 오로라는 인간이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의 경이로움 중에 최상위 등급입니다. 최상위.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봐야 할 세 가지 천문현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개기일식도 물론 대단하죠. 그렇지만 오로라가 밝은 오로라, 굉장히 밝은 오로라를 그러니까 오로라 폭풍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 정도가 되면 밤하늘 전체를 막 빛 소용돌이가 막 가득 채워버려요. 그러면서 네. 휘몰아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개기일식보다 더 세죠. 인간이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경이로움입니다. 와,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셨군요. 그런데 원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회사원이셨다고 들었어요. 사진을 전공하신 적도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고 이런 촬영까지 하게 되신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뭐 사실 직업은 꽤 많이 바뀌었어요. 네. 잠수함도 만들다가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다가 네. 뭐 유무선 인터넷 관리도 하다가 뭐 이런 직업을 많이 했는데 별을 보는 취미는 20년 이상 계속 해왔죠. 그리고 별을 본다는 거는 또 그 별을 따다 줄 수가 없잖아요. 따다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별을 좋아하게 돼서 사진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진 작가로 이렇게 나설 정도가 되려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전공자들이 보는 책들은 거의 다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학을 하신 거군요. 예, 독학으로 있어요. 그렇군요. 이 오로라를 관찰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위 속에서 또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누르는 고통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로라를 관찰하는 특별한 이 오로라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오로라가 어두운 것부터 밝은 것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근데 어두운 건 정말 눈으로 보면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희미한데 밝은 거는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아지거든요. 네. 이런 밝은 오로라, 이런 밝은 오로라를 보게 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그 밝아지면 그 색깔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저기 사진으로만 저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으로도 저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밝은 오로라 같으면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네. 그런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서면 한 번 보고 나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네. 계속 보고 싶어지는. 네. 예. 아니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 광경, 그 카타르시스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그 우주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날짜로 치면 한 3만 일 정도 될 거예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그 3만 일 중에 정말 스스로를 위해서 쓰는 날짜는 며칠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하고 싶은 건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뭐 해보고 싶은 것들 많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천체 사진가로서 추천해드리는 건 밤하늘에서 정말 최고의 경이로움, 오로라 한번 느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직접 이 오로라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작가님의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